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박사과정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그 시간에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릴 주제는 F2의 비애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게 되면은 학생 비자를 받게 되죠. F1이라고 합니다. F1 비자를 받게 되는데, F2는 F1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즉, 학생으로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 당사자의 배우자를 F2 비자라고 하죠. 근데 이 F2 비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좀 봐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F2 비자의 소유자들의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세상 미디어들이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학생들이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 같은 건데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에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2라는 걸 해당되려면 일단 결혼을 하신 분이겠죠. 일단 혼자 유학 오시는 분들은 F1, 본인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F1 인 거고, F2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이 있으려면 결혼을 하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이다 보니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제 친구들은 F1 비자인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그들의 와이프들이 F2 비자를 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학교에 그 여성분께서 박사과정으로 오시고, 이제 그 배우자분께서 남자분이 F2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F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왜냐면 아무래도 석박사과정 하다 보면은, 대부분 나이 또래가 이제 결혼을 할 때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원생으로서 여러분이 유학을 오게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해 있습니다. 아마 70%에서 80% 이상은 다 결혼을 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많이들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결혼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육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이제 미국 유학이라는 특수 환경이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시면서 돈도 별로 없죠. 학생이라서 뭐 벌이도 변변치 않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 유지비가 필요하죠. 거기다가 결혼을 했으면 자기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가 만약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까지 키워야 되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 쌓이게 되는데,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 돈 때문이죠. 돈. 그러니까 가장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있는 학생인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F2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본인 배우자가 하고 싶어서 온 거고, 본인은 그 배우자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F1이든 F2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연구 쪽이나 수업 쪽에 하는 거 외에 따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다 단절되고, 그리고 그래서 F2 분들이 많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배우자 따라왔는데 일도 못하고 경력 단절되고, 그 상태에서 대부분 F1이신 분들은 본인이 유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겠죠. 어드미션 받으려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좀 돼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F2이신 분들은 본인이 공부하려고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외국 땅에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돈은 없고 배우자는 맨날 공부만 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마음의 심적으로 큰
힘듦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려고 할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년부였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드렸죠. 제가 목사님 저 이제 유학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못 뵐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목사님도 그 해외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신 목사님이셔서 유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되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어렸을 때 외국에서 좀 살으셨고 그런 분이셔서 그분이 하는 말이 유학생 배우자의 거의 90% 이상이 현지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런 얘기는 제가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유학생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다들 유학생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힘들게 살지만 외롭고 우울하게 살지만 한국 돌아와서는 이렇게 되게 폼나게 살거든요. 소위 말하는 간지나게 살기 때문에 없어버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데 특히 유학하는 학생 당사자보다 배우자가 그게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학생 당사자는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라도 하지. 본인이 원한 목표라도 이루고 있지. 근데 배우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꼭 박사 딸 거야. 나는 꼭 뭐 대기업 사장이 될 거야. 나는 꼭 교수가 될 거야. 뭐 나는 꼭 정치인이 될 거야.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좀 힘들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달려간다고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큰 꿈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에 소소하게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뭐 그런 사람이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학하는 당사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박사까지 하려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꿈이 크고 원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본인이 원하는 공부라는 목표를 통해서 이제 참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배우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시다면 그런 분이 F2시라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울감과 외로움과 그런 슬픔, 좌절감들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한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기독교 수련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이 F2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그 안에 F2를 위한 수련회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F1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그런 데 가셔서 이제 F2로 오신 분들이 그 기독교 수련회 같은데 따로 모임이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다들 엄청 울고 있대. 엄청 울면서 그 마음속의 외로움과 그런 우울감과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마음 치유 수련회 같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F2로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사실 F1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제 와이프가 F2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알죠. 우리 와이프도 미국에서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어요. 특히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남편 하루 종일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석박사 때 보면 그래도 한 9시나 9시 반쯤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오후 한 4시 반에 5시 정도에 집에 왔었거든요. 주말에는 일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이 외국 땅에서
혼자 그때 아이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그때 혼자 외국 땅에서 혼자 그 썰렁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었을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들,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제 와이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나긴 석박사 기간 동안 제 옆에 있어줬던 거겠죠. 뭐 지금은 그리고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이제는 돈을 버니까 이제 좀 나아졌죠. 좀 그래도 돈이라도 지금은 많이 버니까. 근데 학생 때는 정말 힘들었었다는 거. 그래서 F2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인 채로 결혼을 해서 유학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인 F2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이제 펼쳐질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숙제도 많고 연구도 바쁘고 배우자를 잘 케어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물론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남편 혹은 아내 공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날백수로 산다는 그 우울함, 그 느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주셔야죠. 그리고 공부 끝나고 여러분들이 돈 벌고 사회생활 시작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옷, 좋은 집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끌어올린 능력으로 배우자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